안녕하십니까, 강민주입니다. 우와! 나 여기 처음 왔잖아. 너무 기대돼요. 오늘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주제가 무엇이냐? 저희가 드라마를 열심히 봐서 열심히 리뷰를 만들어봤자 많은 분들이 찾아주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비인기 매매 어떤 그런 슬픔이랄까요.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뭐 이거는 최근 동영상 10개 중에 이제 성적이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가 있는데 물론 뭐 성적 순으로 모든 걸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10개 중에 10등. 오리건 주먹이 뭐죠? 파리에서 생기는 보통 뭐 10개 중에 8등. 요런 스코어를 제가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 할까 말까 많이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희가 사랑하는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면 조금 범법적인 캐릭터긴 하지만 저희가 사랑하는 태미라 캐릭터가 나오는 천국의 방 한번 준비를 해보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범법이 많아서 못하겠다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기가 안 돼. 내가 포기를 못했어. 내가. 그리고 이 어린이가 천국의 난을 몰라요. 그래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태미라 보내줄게. 이제 진짜 보내줄게.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또 20부작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1화에서 거의 8화 사이에 다 있고 뒤에는 이제 뭐 같은 내용을 튀기고 같은 얘기인데다가 이제 마지막 19, 20이 이제 그 유명한 결혼식 장면이 있는 엔딩 결말이 있는 내용이라서 약간 중간 부분은 날리고 앞부분을 조금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다. 제가 여러분들 거기 앉아있는 건 처음이라 시선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분이서 그냥 카페에 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차성주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우죠, 권상우. 그리고 최지우가 연기하는 한정서가 있어.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있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알고 있는 관계면은 사랑이 싹 핀다기보다 보통 혐오가 싹 피지 않나? 그래서 성주는 글로벌 그룹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송파에 있는 거고 뭐죠?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그런 것들 다 갖고 있는. 정서의 아빠는 교수야, 교수딸. 교수야? 이렇게 가족들끼리 친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주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정서의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슷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둘은 가까워질 수 있었어. 그래서 안 그래도 애틋한 사이에 이렇게 더 가까워지니까 유학을 같이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정서의 아빠 태미라라는 여성이랑 결혼하게 된 거죠. 썸을 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미라가 누구냐면 글로벌 그룹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탑스타야. 썸을 타는데 근데 사실 태미라는 이제 과거가 있어요. 사실은 관계 있는 남자 사이에서 자식이 2명이 있어. 전 남편 필수. 이름이 필수예요? 필수. 깡패. 얘들 둘 사이에 이제 한유리랑 한태여가 있는데 사실 자식은 태미라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그냥 늘 필수한테 협박을 나가면서 돈을 뜯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톱스타가 되고 그럼 뭐하냐. 난 돈 한 푼 없다. 너한테 맨날 뺏기고 뜯기고. 근데 이제 필수는 너가 이제 애들 키울 돈만 주면 나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겠죠. 근데 서로 그냥 양아치일 뿐이야, 둘 다. 근데 어떠냐면 유리가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막 애원했거든요. 어렸을 때 막 진짜 얼굴에 무슨 검은 칠 해가지고 가난하게 자란다는 어떤 설정이기 때문에 엄마 저 엄마랑 살고 싶어.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이랬는데도 그냥 팽 돌아서 가버려. 그랜저 타고. 네, 자기 아니만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정서의 아빠랑 결혼을 했다. 어쨌든 유리랑 정서는 같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유리랑 태화가 이 아줌마 결혼에 맞춰서 필수가 한태화랑 한유리를 그 집에 집어넣었거든. 그것도 이제 허수아비가 받아줘. 잘했다. 허허실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다 같이 살게 된 거죠. 다 같이 살게 된 거고 얘들은 동갑이니까 같은 학년에 같은 학급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얘 성격이 얼마나 뗀뗀하냐면 같은 학교로 전학을 왔어. 그러면 우리 나 뭐 누구고 나 한유리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한유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하면 우리 엄마 탤런트 태미라 씨야. 얘도 우리 집에 사는데 사정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 뭐 이러고 그냥 들어가. 애들끼리는 무슨 사정일까 이랬는데 막 야 태미라한테 숨겨둔 자식 있대.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숨겨둔 자식인 것 같잖아. 애들이 막 물어봐. 너 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한유리가 멀리서 내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다. 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막 이래. 딱히 거짓말을 한 건 없는데 나쁜 기집애. 그러고서 이제 정서랑 송주는 같이 유학을 떠났어야 됐는데 못 갔죠.
왜 못 갔냐면 이제 태미라가 자기 딸을 이용해서 글로벌 그룹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유리가 차성들 잡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얘네 둘이가 같이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가 얼마나 못됐게 하냐면 막 옷을 송주가 선물로 보낸 옷 이거 입고 나와. 약간 딱 고백 각이었거든요. 이거 입고 나오면 내가 너한테 고백할 거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도 다 몰래 입고 그냥 학교에 가버려요. 막 너 왜 입고 다니냐 그러면은 막 네 옷은 그러면 다 내 네 옷은 다 내 옷이라며? 옷이라며 그거 적선하는 거였니? 잊지마 앞으로 네 나한테 물건들 나한테 절반의 절반의 권리 있다는 거 막 이래. 진짜 못된 애야. 왜 그렇게까지 못되게 그랬지? 너무 전형적인 학녀라서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막 심지어 그 옷을 막 돌려줄 때도 잉크를 그냥 뿌려버려. 아마 잉크를 쏟아버렸네 이래. 그래서 막 둘이 싸워. 근데 싸웠는데 그때까지는 태미라가 딱히 뭐 한유리 편을 더 들어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 근데 학대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그러니까 한정서가 학대를 당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뺨 맞는 장면. 왜 그렇게 뺨을 맞게 됐냐면 막 애들 이제 시험을 쳤어.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넷이서 한 타 빼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 유리가 전교 2등을 했네요. 그래서 막 이랬는데 정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그래서 태미라가 정서야 네 것도 보여줘봐 이러면서 촥 나가쳐가지고 했는데 전교 1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약간 둘 다 약간 표정이 약간 차게 식어가지고 그때 일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제 막 태미라가 막 유리를 막 압박해.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너 그게 넘어가니? 그래서 유리가 막 아이스크림 먹다가 덜덜 떨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정서가 2층에서 내려오면서 전화 가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걸 거예요. 이번 시험이 좀 어렵기도 했고요. 막 전교 1등이. 그래서 태미라가 올라가 이랬단 말이야. 네, 그치 유리야 올라가라고 했어.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래. 근데 걔는 착하니까 그런 건데 열받은 거죠. 그래서 너 지금 자기 잘났다고 광고하는 거니? 광고하는 같은 거니? 사회에서 너는 1등 유리는 2등이라고 이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서가 얼마 안 됐잖아. 어떻게 엄마 소리가 나와. 아줌마 그게 아니라니까 갑자기 뺨을 몇 대를 때리냐? 6대리야.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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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냥 연속 너 왜 나 엄마라고 안 부르니?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짝 하면서. 그러니까 걔 자격지심 정서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보다 사실 이전에 태미라한테 자기는 가난하게 자라고 이랬으니까 부잣집 딸내미한테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그때 이제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벌벌 떨면서 살게 되는 거야. 16살을 그 순간 이제 송주한테 집에 전화가 와요. 근데 쏙 변해가지고 잠깐만 이러고 전화 받아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아프니까 막 나 지금 못 나가 이러면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송주가 눈치를 못 채요. 무슨 약간 막 롯데월드 막 퍼레이드 할 때 받았나 봐. 어쨌든 뭐 못 나가 이랬는데 태미라가 나간다고 해. 막 이래. 자기 딸내미 내보내려고. 그래서 애는 그 막 집 덜덜 떨면서 방에서 울고 있고 그냥 한유리를 내보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송주가 갑자기 집에 온다는 거야. 송주가 이제 집에 온다니까 너 그 얼굴로 송주 볼 거니? 또 이제 걱정시키기 싫은 거야 정서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다락방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 아이고. 근데 그 다락방에는 보통 이제 태화가 생활하거든요. 그 2명이 학대 피해자. 얘도 학대 피해자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유리도 결국에는 학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도구로서 이용이 된 거거든요. 나이가 16살밖에 안 됐는데 뭐 누구를 잡으라니 막 누구를 뭐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니?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정서적 학대잖아요. 근데 유리는 또다시 버려지기 싫으니까 따랐어야 할 거고. 드라마에서는 그런 어떤 연민이 느껴지지 않게 싸갈머리로 그린 것 같지만 그치. 그래서 태미라가 이제 송주랑 정서 이어지는 거 막으려고 유학을 막았죠. 근데 막 내용이 그래. 가족이 이제 결혼했는데 아빠 새 가족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단란해질 기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정서가 안 돼요, 아빠. 제발 보내주세요 막 이래.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딸내미가 그렇게 울면서 보내달라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 얘가 갑자기 울면서 제발 보내달라고 하면은 너 혹시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니?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맞아. 하물며 송주도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너 뭐 계모 뭐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물어봐. 근데 정서는 아니야 그냥 이래. 근데 이제 아빠는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예요. 오히려 당사자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 드라마 볼 때 저 아빠가 제일 싫었어. 맞아 지금도 그래요. 아무튼 아니 유학만 그냥 그때 보냈어도 이 사달이 안 시작됐다고. 이 모든 사단은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유학만 보냈어도 제대로. 송주의 유학날에도 태미랑 유리가 이제 방해가지고 다락방에 그냥 가둔 거예요. 배웅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막 기다리잖아 송주는. 근데 이제 그날 막 송주가 고백을 할고 이제 얘가 답을 전해줄 때였는데 공항에 안 나타나.
그건 이제 갈라질 위기인 거잖아. 근데 답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가다가 갇혀가지고 아무도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이제 태화가 그 방을 사용하니까 어쩌다 이렇게 얘를 이제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공항으로 달려가. 근데 막 이제 총수는 이미 들어갔어. 출국장 뒤로 나오기 힘들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이제 출국장 앞에서 이제 절망하는 정서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출국장 문이 싹 열려. 나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드라마니까 권력을 사용해서 출국장을 나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력을 이용하여. 그로말 후계자니까. 되는 거군요. 펜스를 앞에 두고 나도 오빠 사랑해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송주는 이제 준비한 목걸이, 그러니까 그때 목걸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붙이면 하나가 되는 목걸이.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 끼는 거죠. 어쨌든 오빠 잘 가야죠. 하고 헤어져. 그렇게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송주가 이제 편지 보내고 뭐 전화 오는 거 이런 거 다 막아요. 편지 그냥 다 뺏어버리고 태미라가? 유리도 아예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연기를 거의 못해요. 그리고 왜 정서가 학대당하는 거를 정서가 나중에 그렇게 나이를 먹을 때까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 태화랑 엄마랑 싸우다가 도자기를 깼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정서가 도와준다고 태미랑 같이 죽고 있었는데 아빠가 들어왔어. 아유 정서가 이러면서 정서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래. 태화가 들어가다가 그거 정서가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막 이러거든. 근데 그러면은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하잖아. 근데 그런데도 의심을 안 해. 치마폭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럴 때마다 태화도 맨몸으로 다락실에 장갑을 해요. 다락실에 가두고 보일러 꺼버려. 그 겨울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학대 피해자.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밥도 정서가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태화 생일인 걸 알아서. 근데 이제 막 그날이 시험이었나 봐. 근데 옆에서 그 현율이가 누가 시험날에 미역국 끓이냐면서 나 미역국 먹으면 시험 못 치는 거 몰라? 막 이래. 그런 거 들어보면 밥도 정서가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태아 생일이라고 순수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태아한테 그 다락방에 넣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오빠 생일 축하해 이래. 그리고 막 직접 짜준 목도리를 해줘 태아한테. 이제 태아한테는 그때부터 fall in love인 거예요. 네. 여동생이지만 한태아는 한정서를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love. 야, 이런 부분은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는 이제 꼬시려고 하고 love. 태아는 정서한테 존나 마음을 열고 이제 구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학교 가가지고 한정서 너 나 좋아 싫어. 정서 너무 난감하죠. 우리는 남매인데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진짜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태화는. 근데 거기서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너네 둘이 뭐 사귀는 거 송주 빤 알아? 너네 불결하고 더러워 이러면서. 유리가? 근데 한태아를 이용해서 송주를 떼려 그래. 그래서 그 태미라도 뭐라냐면 쟤네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용하려고 그래.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막 유리가 막 정서를 좁혀다가도 막 아빠 엄마 들어오면은 막 유리가 막 언니가 이러면은 그 허섭이가 가가지고 정서 볼을 때려 막. 그러니까 정서는 착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와, 씨. 야!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 안에서 태화랑 정서는 이게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랄지라도 얼마나 의지했겠어. 그렇지. 학대 당사자들 두 명이니까 둘만 이렇게 의지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3년을 보냈어요. 3년이면 박신혜가 최지우가 되죠? 아, 3년밖에 안 지나요? 예. 어쨌든 완이가 현준이 되기까지는 21~22살 그쯤이 맞습니다. 예, 맞아요. 한정서, 너 나 좋아 싫어? 좋아 싫어? 한정서, 너 나 좋아 싫어? 한정서. 예. 나중에 지금 하겠지만 정서가 기억을 잃게 되거든요. 1년의 사건으로. 근데 이제 송주가 이제 너 정서 봤잖아 하면서 박신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왜 아니라고 해? 이래요. 그래서 다른데? 왜 똑같이 생겼다고 우기는 거야?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주가 이제 한국 들어온 날이 됐어요. 이제 한유리는 이제 김태희가 됐고 이제 점점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정서를 공항에 못 나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이제 마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룹의 매너리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별짓을 다 해. 막 못 가게 하려고 막 뒹구르 막 못 가게 막는데 이제 어쨌든 가요. 그래서 택시를 찾고 그로발랜드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혼자 정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요. 그걸 이제 한유리가 아빠 차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음주를 한 상태거든요.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20살이잖아, 유리도. 그래서 이제 택시 타서 이제 그로발랜드에 무사 도착을 했어요, 정서가. 그리고 이제 내려가지고 딱 봤는데 저 타워 위에 뭔가 이렇게 타워 위에 이제 송주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탁 근데 눈이 맞춘 거야. 송주 오빠! 한정서! 송주 오빠! 한정서! 이러고 둘이
둘이 이제 룰루랄라 이제 성주는 정서 만나려고 이제 랜드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정서는 이제 길을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한유리가 눈을 깍 감고 X를 밟아가지고 쳐버립니다.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서를 데리고 병원에 가긴 했어요. 차에 태우고. 근데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근처에 이제 화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신이 20대 여자인데 시신이 너무 타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시신에 가서 정서에 지갑을 넣어요. 우와!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싣고 자기 아빠 있죠, 필수. 필수한테 숨겨달라고요. 유리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깡패 새끼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얘는 자식 새끼들을 키우려는 어떤 적어도 연민은 있다고요. 얘는 이제 얘네들 집에 옛날에 어렸을 때 떠밀었을 때도 대문 밖에서 막 울고 있었어. 얘들 보낸 게 슬퍼서. 오. 그래서 한태아가 아빠 왜 나 보고 있냐고 이러면은 아빠 나 데려가라고 이러면은 돌 던지면서 들어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유리가 이런 부탁을 해도 들어주는 거죠. 왜냐 아빠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성이 있는 거야. 깡패 새끼지만.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안 거예요. 모두가. 정서가. 근데 사실 난 조금 송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고 직전에 우리가 멀리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건 화재 시신이야. 그럼 그게 왜 납득이 가능해? 그 드라마가 좀 이상하다고요. 조금씩 개연성이 많이 부족하네. 정서 시신이 불에 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지? 그러게. 그래서 내가 적혀서 어째 받아들였노? 이러고. 차가 불탔다고 생각했나?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정서를 싣고 친구한테 달려갔잖아요. 막 숨겨달라 그래. 그러면은 내 시체를 숨겨달라는 거야? 그러면 아직 안 죽었어 쟤. 너 안 된다 이러니까 나 그러면은 나 깜빵 갈 거라고 이랬더니 본인도 깜빵을 갔다 왔거든. 그래서 깜빵? 안 돼 유리야. 그래 알겠어 하고 자기가 걷어준 거예요. 어머. 치료를 했는데 이제 태화한테도 전화를 했죠. 이제 깨어났는데 정서가 기억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태화가 셋이 살자고 해. 해가지고 아빠 우리 셋이 살자. 어차피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었는데 그렇게라도 얘를 가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셋이 아무리 부자라도 다 범죄 새끼들이야 다. 친새끼, 숨긴 새끼, 숨겨준 새끼. 얘도 템이라도 알아. 한유리가 막 이렇게 옷 빨고 있는데 봤거든. 내가 정서를 쳤어 이랬는데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막 다 숨긴 거야.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납니다. 경찰은 뭐하노? 그러세요? 여기 공권력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5년이 지나서 이제 24살이 돼요. 이제 정서는. 송주는 한 뭐 25, 6 됐겠죠. 뭐 2살 많다 쳐도 뭐 얘네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애새끼들이에요. 여기도 애송이 스토리잖아. 현지보다 어려. 그러네. 자식들. 그래서 한정서는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태화는 한철수라는 이름으로 너무 성의 없이 좀 숫자 돌림인가 봐. 이렇게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해요. 이카루스라는 옷 장사를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저 사람들 괜찮은 디자이너라고 그러니까 소문난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가지고 장사머리가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아는 정서를 속이고 둘이 뭐 연애 감정이 있죠. 장난하나. 아무튼 장난들. 송주는 어쨌든 유학을 다시 갔을 테고 이제 유학길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송주는 어쨌든 유리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 같이. 그룹은 뭐가 아쉬워서 자꾸 그 한교수 집안이랑. 그래서 약혼을 앞두고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그 옷 브랜드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장이 됐고. 혹시 진짜 글로벌 그룹인가요? 아 글로벌 랜드. 근데 다 발음을 글로벌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글로벌 하는 거야. 아무튼 송주는 유리랑 결혼해야 되고 정서를 위해서 이제 글로벌 그룹에 이제 그 회전목마 옆에 이제 큰 벽터가 있는데 거기 벽화를 그려놓고 싶은 거야. 천국의 문. 그러니까 정서가 천국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어떤 무슨 그림인지는 제가 식견이 짧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림 좋은 거였겠죠. 그런 거 이제 벽화 그리는 화가를 찾는데 글로벌 랜드에서 태화는 거기 넣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숨기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거면 아예 다른 도시로 가지 왜 서울에 붙어 있었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정서가 태아 몰래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뽑힌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 글로벌 랜드를 가게 된 거야. 오빠 이제 여기 벽화 그릴 수 있어? 얘는 저 생각이 없나 봐. 멀리서 자기들을 볼 거라 생각을 안 했는지 둘이서 이제 막 회전목마 타는 거를 이제 차송주가 저 멀리서 본 거예요. 다 이렇게 퀵 줌 해가지고 다 보고 있잖아 밑을. 그래가지고 존나 이렇게 막 내려가. 막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 손님인데 자기 회사 손님인데 그냥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고 밀치고 달려. 그 새끼가 진짜 대단한 새끼인 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너 한정서 맞잖아. 한정서 이랬는데 태아는 걔를 잡고 도망쳐 버려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쟤 왜 태아를 못 알아보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태아를 모를 수 있어. 송주는. 맞네. 얘는 거의 숨겨진 자식처럼 다락방에서만 살았고 유학만 가 있었으니까 한태아 얼굴을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데리고 도망가는 거죠. 오빠 저 사람 나 아는 거 같지? 왜냐면 자기 기억을 잃었으니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야. 자기 원래 삶이. 그랬더니 이제 존나 태아가 화내면서 너 우리 아빠 친구 딸이고 너네 집 화재로 다 불탔고 그리고 가족들 없이 너만 남고 그래서 내가 너 책임져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존나 혼자 부락부락대면서 혼자 가버려요. 얘 아까 넘어져가지고 절뚝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절뚝절뚝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송주가 또 달려와가지고 한정서 맞잖아. 한정서 이래가지고 가방 조만한 거 매겼거든.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막 절절하면서 막 버스 오는 거 타고 있어. 그걸 뒤에서 존나 쫓아가는데 막 이제 다쳐가지고 이렇게 절고 있는 사람을 왜 못 쫓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놓쳐요. 버스를 타고 버스 열어달라 해도 아저씨 안 열어줘. 그때부터 이제 무한도전이 시작되는 거야. 버스와 나 이래가지고 존나 달려. 실제로 이제 롯데월드에서 장미 아파트 1.2km를 달렸다 하더라고요. 졸라 빨라요 진짜. 거의 덱스. 사오 씨 젊은 시절 좀 달렸네. 그 시절 덱스.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저리 새끼처럼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데 한정거장을 뛴 거야. 그때 아저씨가 열어주는 거지. 자기도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서 열어가지고 버스 안에서도 뛰어요. 앞에서 뒤까지. 제가 가가지고 너 한정서 맞잖아. 이러고 사진을 딱 박신혜 사진 보여주면서 똑같이 생겼는데 너 맞잖아. 너랑 똑같잖아. 이래버리는 거야. 박신혜인데 아무리 봐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그날이 사실 약혼식 날이었거든요. 송주의 근데 이 송주가 이제 지금 정서 쫓아간다고 사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는 송주의 마음을 잡으려고 이제 바닷가 집이 하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배영지 중에 하나가 그 회전목마 있는 글로벌랜드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바닷가 집이 있어요. 아시죠? 아 너무 중요하지. 이 바닷가 집은 이제 정서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다에 정서 엄마의 유골을 뿌린 거야. 아 그런데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엄마를 잊지 않겠다고 여기다가 집을 지은 거죠. 근데 그래놓고 이제 바로 세장가를 가신 거죠. 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바다에서 유리는 송주밤을 잡으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쇼를 해요. 너 남자 않게 왜 그래 안유리? 나도 게 어떤 건데? 속으로 상처받으면서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는 척 웃는 거. 근데 어쨌든 구하러 가죠. 송주가 이제 그 젖은 유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이제 데려다 놓으면서 이제 태미라가 이제 막 걱정하는 척. 너 오늘 왜 안 나타났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차송주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또 걔 죽은 정서 봤다면서? 또 걔 죽은 정수 나타났다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는 왜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같은 날 나타난대? 난 왜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같은 날 나타난대?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정서의 아빠가 옆에 있잖아요. 저 과하잖아. 비아냥거리는 거잖아. 여보, 너무 말이 좀 심해요. 심하잖아요. 말투가 이렇거든요.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이러면은 보통 같았으면 송자 저 자식 몇 살 잡아도 몇 발 잡았을 거라고요. 송자 저 자식 멱살 잡아도 몇 발은 더 잡아다 놨어요. 이제 못 참는 거죠. 이제 지수를 이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남대문에서 이카루스라는 옷집을 누구랑 같이 동업을 하고 이제 한철수라는 사람이랑 동거를 하고 모든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 후계자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차성수가 이제 지수의 가게를 찾아갔어요. 감정이 안 좋잖아요 정서는. 근데 자꾸 찾아가지고 너 멋잖아 이러면서 모르는 여자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막 목도리하고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목도리 이렇게 탁 가리고 이제 차성수가 갔어. 그냥 지수가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런 목도리 남자분들도 많이 하세요 이러면서 어쩌고 했는데 이제 그 장막을 내리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러면은 차성주가 이래. 널 찾으러 왔다 이거죠. 진짜야. 근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존나 치안같이 굴어. 자꾸 막 스킨십 하니까 막 뒤에서 이렇게. 근데 또 이제 뭐 이런 드라마적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 정서도 이렇게 스케치를 하잖아요. 옷 디자인. 그 약간 송주를 모델로 약간 디자인 하고 그걸 또 봤단 말이에요. 뒤에서. 당신도 내가 사실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둘이 막 하여튼 뭐 썸 같은 거를 타면서 막 하여튼 니 거 아니 니 거 아니 니 거 같은 노래를 하고 계속 너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이런 걸로 이제 실랑이를 그냥 한 하나 두 화 내내 하게 되고 한유리가 이제 그 정서를 본 거예요. 그 정서 봤다는 거 거짓말 안 할지도 모른다고 태민한테 일러 바친 거죠. 진짜 정서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유리랑 태아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둘이 말싸움을 하다가 난 정서를 치었지만 죽이진 않았어. 세상에서 정서를 죽인 건 바로 오빠야. 그러니까 걔는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난 안 죽였어. 네가 죽인 거 아님? 이거인 거예요. 난 숨 붙어 있는 거야. 시체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미안하다 사랑한다처럼 이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물들의 감정선이 흘러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감정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미 태어날 때부터 드라마가 시작할 때부터 세팅된 감정선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런 화살표가 있고 그게 이제 이미 16살 때 끝난 세팅이야.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인 것들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흘러가냐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 감정선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했죠.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감정선인가에 대해서. 계속 그냥 싸워.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어떤 식으로 근데 이제 정서랑 송주가 가까워지냐면 백화점에서 이제 시장 프로젝트를 해요. 조금 위화감이 없는 백화점을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 이카루스가 있는 거죠. 네. 한유리가 그거를 이제 잡고 자기가 업체를 선정을 했어. 왜냐면 한정서 이름이 아니잖아요. 김지수랑 그 동업자 이름이니까. 차성주 밑에서 일을 해요? 한유리가? 글로벌 그룹에서 일해요. 아, 그러니까 직원이구나. 직원이에요. 직급이 팀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 비리죠. 입사 비리죠. 25, 그러네, 4시잖아요. 친인척 동용이네. 입사 비리예요, 이거. 이거 지금 어디야, 그거 블라인드? 난리가 나요. 애초에 차성부도 문제죠. 아, 그렇지. 그 프로젝트에 이카루스가 선정이 됐는데 유리는 그게 지수? 그러니까 정서인지 몰랐고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서를 옆에 뒀습니다. 계속 이제 보려고. 그래서 이제 막 불안해 하잖아요, 유리가. 그래서 이 불안한 유리한테 태미라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한테 다 걸었어. 원하는 걸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지. 그게 자식일지라도. 그러니까 태화를 이용해서 정서를 끌어내겠다 이 말이죠. 난 너한테 다 걸었으니까 걔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상황을 나아지게 하겠다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식이고 뭐가 중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중요한 거야. 내 딸이 글로벌 그룹의 며느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자기 탤런트잖아요. 돈이 없지도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격지심에 평생 시달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왜곡된 인생을 오래 산 거지. 그렇죠. 차성주 온갖 짓을 다 해요. 정수한테 막 둘이 어렸을 때 막 녹음했던 녹음 테이프도 돌려주고 바다까지 배도 데려가고 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고 물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부메랑을 잡으며 슝슝슝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어떤 의미를?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엔 진짜 사랑은 가려지게 된다.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만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서 계속 헤어지고 막 계속 찌르려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연결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드라마 처음에도 사랑은 돌아오는 거 나오고 끝에도 나오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랄 연명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이제 유리랑 약혼하게끔 자꾸 압박을 하고 근데 나는 못 있겠는데 정서를 그래서 막 지수를 붙잡고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한 번만 가줘요 막 이래. 정선의 집에 한 번만 가자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포기하겠다 이래가지고 정서도 알겠어요 하면 가요 이런단 말이야. 약간 측은지심이 있는 것 같아. 그 이미 이제 정서가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막 태미라가 한유리 붙잡고 한유리 집에 쌌단 말이야. 한유리가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집 나간 척 하라고. 그 사람은 연출가예요. 딸은 배우고. 그래서 집 나간 척 해라 이래가지고 싸주고 그리고 한정서 들어오면은 정수야. 이러면서 쓰러지는 척해. 너무 놀래가지고. 정서는 그냥 사장님이 포기할 거라 그래가지고 나온 거다. 저도 곧 약혼합니다. 이러면서 퇴장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카트가 이제 태아 만나서 밖에서 컵라면 먹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가성비 프로포즈를 받아요. 싼 반지를 받아요. 장덕철의 반지를 받아요. 둘이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게 태화는 사랑하는 게 맞는데요. 지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은 탔다 그러고 기억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이 2사람밖에 없고 집도 절도 어딨어. 당연히 이 집에 살아야 되고 이게 사실은 되게 모호한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정서가 태화를 사랑해서 이 사람한테 간다는 건지 어떤 책임감인 건지 시청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이제 걸고 있었거든요. 목걸이 출국장에서 나눠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버리겠다라는 의미를 잔디에 던져버려. 난 역시 내 자리는 여기가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냥 뭐 막 얘네들은 자꾸 막 알고 있는 애들은 찢어 놓으려고 난리를 치고 차성준은 얘 때문에 미치겠고 한정수도 막 혼란스러워 저 사람이. 근데 왜냐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야. 드라마로 그러니까 연출하기로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 하는 말을 자꾸 듣고 싶고 이런 거죠. 계속 이제 뭔가 마음이 끌리는 걸 보면은 약간 뭐 피가 끌리는 것처럼 뭔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급하게 나가다가 차에 치일 뻔했어요. 누가요? 지수가. 그래서 이렇게 탁 치일 뻔하고 이렇게 차를 봤는데 그 차에서 이제 유리가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기억이 싹 돌아온 거예요. 너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모든 그냥 다 걸어. 모든 에브리 세컨 장면 모든 거. 나의 에브리 세컨 인생 다. 삶, 엄마, 아빠 모든 거. 민회장 다. 정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젯밤 잔디에 가서 목걸이 던졌잖아요. 차 들어갑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벽화 준공식이었던 거예요. 보러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태미라한테 겁함 주고 아줌마 저 옛날에 그 한정서 아니에요. 제 엄마 저예요 한정서. 그래서 겁함 주고 그 한유리한테도 겁함 주고 근데 얘네들은 얘가 정서인 줄 아니까 협박이 조금 먹히죠. 이제 민 회장한테도 밝혔어. 아줌마 저 정서예요. 저 정서예요. 근데 안 믿죠. 왜냐면 계속 유리가 옆에서 자꾸 저희 집에 온 날 이후로 정서 언니인 척해 이러면서 이간질하기도 하고 약간 오빠 송주 오빠 그 배경 보고 자꾸 저러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괘씸한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믿어줘요. 근데 이제 송주한테도 고백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날에 이제 송주가 저 이제 오늘 정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벽화를 정서를 위해 만들었는데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정서도 거기서 그곳에서 행복하겠죠. 이제 자기 마음에서는 이제 보냈겠다. 오늘 정서 보냈어요. 정서한테 용서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수를 받아들이려고 난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아 정서는 보내고 지수를 새로운 받아들인다.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정서가 정서인 걸 안 정서 상태에서는 정서를 보냈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지수랑 송주인 채로 둘이 마음을 확인하긴 해요. 약간 좋아해요. 서로. 송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도 지금 김지수 그 상태인 정서도 좋은 거예요. 오히려 찐 사랑이죠. 그죠? 이렇게 빠져들게 돼서 약간 좋아하게 됨.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 기억을 찾았기 때문에 태아랑도 쪽이 나죠. 오. 비밀을 태화만 집에 데려다 줬어도 나를 왜 그랬어?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 갖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너 옆에 있고 싶었다. 왜 이러면서 내가 맨날 창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거든요. 창이에요.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거. 항상 그 창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라도 너 갖고 싶었어. 이러고 지켜보거든. 사랑하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너 훔치고 싶었어. 둘이 이제 뭐 좀은 나지만 정서는 계속 태가 신경 쓰인 거야. 왜냐하면 어쨌든 유년기에 난 이 사람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 지옥 같은 집을. 그래서 뭔가 그런 감정까지 떠올랐으니까 나도 이 사람이 안타깝고 그런 거죠. 그냥 정말 오빠로서 찌라시가 났어요. 이제 원래 약혼자가 있는데 진짜 신데렐라는 김지수 이러면서 막 찌라시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주식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글로벌 그룹의 후계자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민 회장이 한정서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주는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송주한테는 그냥 김지수일 뿐인데 주변에서 전부 다 자기가 정서인 척 하고 다닌다. 걔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그 방에서 얘기하기를 정서가 되려고 할 필요 없었어요. 얘기했잖아요. 나 김지수 씨로 좋았어요. 이러면서 막 정서를 보내고 이제 지수를 받을 준비까지 됐으면 지수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겠죠. 근데 정서 얼굴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사랑했을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어쨌든 이제 미안해요 이러고 이제 헤어져. 그래서 이제 그때 헤어지나 했는데 이제 울면서 집에 가는 정서를 차로 따라갑니다. 송주가 계속. 그 따라가가지고 이제 정서가 이제 그 집에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그래가지고 따로 여인숙에 나와서 산단 말이에요, 여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에 살고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어쨌든 한편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태화한테 어떤 일이 있냐면, 태화의 그림을 몰래 이제 필수가 내다 판 거야. 2천만 원을 받고. 근데 그게 모사화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냥 너무 팬심에 그려놓은 건데 너무 실력이 좋았던 거지. 근데 그거를 필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돈 좀 되겠는데 하고 이제 모작이 된 거구나. 근데 이거가 이미 작고를 한 작가의 어떤 그런 그림이었거든. 미공개작 같은. 결국 그게 이제 백화점까지 들어갔나? 이제 글로벌 그룹이 갖고 있는 갤러리까지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너무 잘 그려가지고. 태아는 몰랐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작업실로 막 깡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너가 그 모사 그렸냐? 이러면서 막 야 우리 형님이 너한테 모사 좀 그리란다. 이런 거죠. 근데 나는 화가인데 모사 그리는 나 그런 모작 작가 아니니까 못하겠다면 이래. 그랬더니 그 깡패들이 손목을 이렇게 손목을 불어버렸어. 발로 밟아버렸어. 그림 못 그리게. 그래서 못 그려 이제? 조금 회복이 되긴 해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나? 가라니까 혼자 두고도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냅다 바닥에 와가지고 아씨 이러면서 바닥에 들어누워. 뭐야? 근데 걔는 좀 뭐랄까 이런 위험한 곳에 너를 혼자 두고는 못 가겠다가 요지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정서가 배고프지 않아요? 이러면서 데리고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포장마차 가가지고 이제 재벌놀이 한번 해주고 이런 거 처음 먹어보죠? 이러면서 꼼장 하나 먹고 뭐 닭발 하나 먹고 뭐 돼지 껍데기 하나 먹고 둘이 이제 술 마시고 놀면서 정서가 취해가지고 고백을 해요. 나 정서라고.
내가 정서예요. 내가 정서라고요. 내가 정서라고요. 근데 안 믿어요. 왜냐면 너무 상황이 그렇잖아요. 나라도 믿기 힘들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아니라며. 아, 그 시절에 유전자 검사 없던가? 없었나 봐. 그래서 다시 여관방에서 얘를 챙겨가지고 여관방에 애를 눕혀놓고 이제 권상우도 이제 이렇게 잠들어요. 잠드는데 이제 그 사이 이제 정서가 먼저 눈을 떴어요. 원래 술 많이 마시면은 새벽에 눈 뜨거든요. 그래서 아우 씨, 물이 어딨냐 이러면서 눈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 역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가 얘를 두고 도망가요. 정서가. 내 자리는 태아 옆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도망가요. 왜냐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 내가 정서라는 거를. 그리고 태화도 이제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혼자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측은지심.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고 태화를 따라가요. 저 떠나요. 우리 오빠랑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꼭꼭 숨어서 살 거예요. 차성주 씨, 아니 송주 오빠도 못 찾게.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착잡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송주는 출근해야죠 사장인데. 출근을 합니다. 이 또 뭐 같은 무슨 야광 목도리. 지수 시절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 디자인 개발했던 야광 목도리 있거든요. 혹시 그 두 명이서 매는 목도리던가요? 커플 목도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목도리, 하나뿐인 사랑이 이번 목도리의 컨셉입니다. 목도리 족 같은 거 메고 이제 매대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뗄롱뗄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잠들어 있는 정서를 넘기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인 것 같다. 한정서와 같이 있습니다. 정서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송주는 그 정서가 정서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울면서 가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면 정서를 막 서로 막 이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항상 네 곁에 있을게 사랑의 정서야 이러면서 태아는 튀어요. 그럼 이제 거기 남아있는 정서를 이제 받으러 이제 송주가 가죠. 몇 번을 헤어지는지 세보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둘이 막 그 목걸이 진짜 처음부터 맞춰보지 미친놈들. 목걸이 이제 그제서야 맞춰보고 이제 하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맞춰서 난리가 나. 정서 맞는 거지. 그러면 이제 추워가지고 홍주 오빠 이래. 한정서! 송주 오빠! 한정서! 송주 오빠라고 바닥으로 존나 뛰어다녀요. 한정서 송주 오빠 이러면서 집에 그래서 둘이 돌아가서 모두에게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이제 아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나갈게요. 이젠 언니 돌아왔으니까 나 같은 건 없는 게 낫잖아요. 난 정서 언니 대신이었던 거예요. 정서야, 너도 알다시피 유리하고 송주 약혼하기로 했다. 이해할 수 있지? 약혼하겠습니다. 저 약혼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송주와 유리의 약혼도 그대로 진행되고 송주 정서의 사랑도 함께 진행된다. 근데 이제 정서는 둘이 약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자기 둘은 사랑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그래. 근데 송주는 좀 이상해 자꾸. 약혼식 드레스도 자꾸 같이 보러 가고 반지도 자꾸 껴주고 심지어 이제 셋이서 이제 노는데 유리를 가운데 앉혀놓고 정서랑 손 뒤에서 손잡고 지랄 난리가 나요. 일부 다쳐져요? 그래가지고 둘이 밀어가지고 유리가 아! 그래서 술을 쏟아. 그래서 닦고 올게? 이러면서 가는 사이에 오빠 왜 이러냐고. 네가 약혼한다 그랬으면 책임지라고 그 말에. 그러면 송주가 뭐라 하냐면 난 약혼한다고 했지 유리랑 약혼한다고 한 적 없어. 뭐 이래. 그냥 약혼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약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혼식 날에 이제 정서를 샵에 데려가서 이제 유리가 삐양새니까 샵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서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 먼저 해주세요 막 이래. 그럼 유리는 그래 저보다 예쁘게 해주세요 막 이래. 둘 다 드레스를 입고 있어. 드레스 입고 정서는 테이블에 앉아있고 같이 유리랑 식장에 들어간 다음에 그 약혼식을 거행을 해요. 또 이제 글로벌 그룹이다 보니까 막 기자들도 와 있고. 그런데 반지 줄 타이밍이 됐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여기가 유리가 있는데 딱 돌아서 정서가 여기 있으면 이러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정서한테도 힌트를 줬거든요. 막 피하지 마, 막 이랬단 말이야.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이제 받을까 싶어서 고개를 딱 들려는 순간에 뒤에 정서야 이래. 한태화가 경찰들한테 끌려가면서 정서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지? 근데 일단은 그렇게 끌려가니까 그냥 정서는 뒤돌아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이 끌려가잖아. 그래가지고 탁 쳐가지고 얘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그 반지를 이제 유리가 주워서 지 손에 낍니다. 아, 불쌍해. 걔 인생도 참 기구해. 아 근데 정서를 왜 이렇게 불러줄게 시장 조용히 잡혀가면 약혼했잖아요. 응원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 응원한다 그랬거든. 왜냐면 보내줬잖아 아까. 근데 사실 태화를 잡혀가게 만든 건 태미라거든요. 태미라가 어떻게 했느냐,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계속해서 필수를 통해서 태화 모사화를 사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신고하려고. 감옥에 넣는 게 일단은 목표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철스 그림 원한다고. 한철스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맨날 한철수 모사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약혼식 드레스까지 입고 경찰서에 쫓아왔어요, 정서가. 아니 네가 왜 여기 왔어? 막 이래. 아니 쥐가 불렀잖아. 정서야 해갖고 네가 왜 여기 했네. 저 이 사람 몰라요. 저 이 사람 모른다고요? 이래놓고 네가 왜 여기 와? 이래. 모른다며 미친놈이에요. 모른다면서 네가 왜 여기로 와? 넌 약혼식 해야지. 근데 말이 안 돼. 쥐가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약혼하고 싶었다고. 송주 오빠가 나한테 반지 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나도 하고 싶었어. 근데 오빠가 불렀잖아. 막 이래. 근데 그걸 이제 차성주는 뒤에서 차에서 몰래 듣고 있어. 아무튼 근데 약혼은 진행이 됐어요, 유리랑. 어쨌든 해야 되잖아. 모객을 했고 그리고 그룹의 후계자잖아. 그 와중에 이제 필요는 안 하고 정서를 쫓아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회전목마 앞에 둘이 가. 회전목마 앞에서 막 친구하자 그래 이제. 왜냐면 이미 약혼 해버렸잖아. 어떻게 동생이 하니까 그래 친구하자. 너 우정이 더 멋있는 거다. 사랑보다 우정이 더 멋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반지 막 약혼식 반지 막 회전목마 뒤로 던져. 근데 막 던져놓고 다시 같이 찾지. 뭐 아이고. 노조크야? 친구들이가 받아달라 하면서 반지를 또 끼워줘요. 그때는 이제 또 아이스링크장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또 엄청나게 연명을 해요. 아이스링크장에 또 있어요. 뭐라 하는지 알아? 아 친구로 변하기 전에 깜빡한 거 하나 있다. 그 유명한 360도 아이스링크 키스씬. 그게 친구 상태에서 한 거였어요? 아니죠. 친구 되기 전에 깜빡한 게 있으니까 키스하고 친구가 되자 이거죠. 미쳤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회색지대 위에서 한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 부분 빠르게 설명할게요. 네. 태아는 또 태미라 때문에 잡혀가요. 송주는 또 태화 곁으로 정서를 보내줘. 니네 뭐하니? 근데 또 보내놓고 이제 어려서 녹음한 테이프 있잖아. 이 감정이 사랑인가 싶어. 그걸 듣고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서 찾으러 또 가요. 하나만 하라고. 또 가요, 송주가. 근데 정서는 또 그 사이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그 와중에 자꾸 송주 오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태화는 송주한테 전화해가지고 데려가라 해. 나 버리고 갈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해. 버리고 와. 그러면 지금 또 혼자 남겨졌죠? 정서는 맨날 혼자 남겨집니다. 자꾸 보내지거든요. 편지예요, 편지. 병원에서 눈을 뜹니다. 근데 이제 그 송주는 이제 잠들어 있고 이번엔 정서가 송주를 떠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태화가 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서가 얘가 기차 타러 간 줄 어떻게 알고 바로 기차역으로 가요. 같은 기차에 올라탑니다. 기차에서 만났어요, 태화 정서는. 그래서 아직 열이 나니까 그런 정서를 태화가 돌봐줘요. 근데 또 송주는 얘네들이 기차 타러 간 줄 어떻게 알고 차로 기차를 쫓아갑니다. 진짜 걔네들이 카드 있는 걸 봐요. 차에서? 봐요. 이동량 미쳤어 이 드라마. 그래서 잠시 정차할 거 아니야, 차가. 정차해서 태아는 다시 도망가요. 그래서 눈치챈 정서는 다시 내리면서 이렇게 탁 한데 이제 내려서 송주가 이제 정서를 다시 개 타죠. 태아는 떠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드라마 중간에.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었고 송주는 이제서야 가족들 앞에서 난 정서랑 결혼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민 회장이 송주한테 너 회사 때려치라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수가 됩니다. 너가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면 유리랑 결혼하라 이거죠. 근데 난 그만두겠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정서한테는 정서가 시력에 문제가 생겨요. 가끔씩 좀 가물가물한 거예요. 왜 이리 안 보이노? 약간 이 정도? 안경점에서는 각막에 손상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큰 병원에 가봐라 했는데 그런 상태예요. 눈이 좀 나빠진 상태에 게다가 돈도 없고 회사 사정도 이제 힘들게 돌아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후계자가 흔들린다는 거는 그럼 오너리스크. 오너 리스크인 거거든요. 그래서 송주를 회사로 돌려보낼 결심을 해요. 그 말은 사실 유리와의 결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회사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요. 어쨌든 돌아가는 송주. 근데 이제 태화도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모든 진실을 말하려고. 다음 날인가? 정서가 길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거든요. 원인은요? 회사로 돌아간 송주,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태화, 그리고 길거리에서 쓰러진 정서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각막 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내장이 심해져가지고 각막이 좀 혼탁했을 거다. 그래서 시력 문제가 생긴 거고 내친 김에 이제 안저 검사를 하러 갔는데 양안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엄마도 안암이었고 근데 사실 이거를 야기한 거는 5년 전 교통사고예요. 그때 제대로 된 치료라고 받았겠어요? 돈이 어딨어. 그렇지. 필수랑 태화한테. 그리고 제때 바로 병원을 못 갔잖아요. 그때 심해진 거죠. 교통사고라는 거는 언제 나한테 돌아올지 모르잖아. 후유증? 후유증. 좀 돌아오는 거. 네. 어쨌든 태화가 모든 걸 알리려 집에 돌아왔어요. 갑자기 태화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그 거실로 들어왔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2층 집이거든요. 그 계단 있잖아. 그 계단 위에 딱 앉아가지고 계단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 연극무대네. 계단에 모여가지고 한 명은 계단 위에서 듣고 한 명은 계단 밑에서 듣고 이게 다 모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다 얘기해. 5년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 현재 정서 눈 상태는 모르고요. 또 유리의 범죄를 모두 까발리고 근데 좀 궁금한 건 왜 경찰서가 아니라 집에 갔냐는 거죠. 그래서 막 증거가 어딨어?
이러면서 태미라가 일가를 하거든요. 태아가 언제까지 정서를 모른 척 할 겁니까? 이러면서 아저씨한테 말해. 그건 맞고 빼앗기면서 살아는 거 당신도 알아야 돼. 그래서 태미라가 너 정서 위해서 이런 행동할 만큼 정서 사랑하는 거니? 이러면서 계속 프레임 씌우는 거.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정서가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려고 집을 나섰거든요. 근데 태화한테 정서 뒤를 쫓는 거는 어떤 뭔가 뭐 밥 먹고 똥 싸는 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쫓아갔다 저 환자 상태가 어떤 겁니까? 근데 말해주면 안 되거든요. 환자의 개인정보. 근데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서의 상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뭐 실명 시기를 늦출 뿐이고 수술도 이제 살아남률 뭐 죽을 확률 반반이고 그 시점에 정서는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길을 걷다가도 기둥에 부딪힐 정도고 그래서 정서는 송주를 떠날 결심을 해요. 왜냐면 나는 곧 죽을 거니까. 왜냐면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했거든. 죽을 확률이 반이면은 나는 그냥 살아서 좀 더 좋은 것들을 너랑 할래 이런 느낌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사직서를 내.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을 구하려고 그날 예쁘게 샵도 가고 예쁘게 차려입고 막 약혼 드레스 입고 막 사진도 남기고 그 다음에 떠나요. 눈은 비밀로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떠나냐면 그 바닷가 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숨어 지내기로 해요. 근데 태화는 그런 정서를 이제 쫓아와서 돌봐주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태화한테 본능 같은 거니까. 근데 태화는 이제 모사화를 팔아서라도 정서 수술을 해주려고 해요. 3천만 원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팔려고 하다가 경찰에 또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태미라가 계속 신고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돌봐줄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집에서 지금 정서 안 보이는데 혼자 있는데 밥도 못 해 먹잖아 아직 혼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차성주한테 연락해요. 지금 거기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혼자 하루 종일 덜덜 떨다가 이제 오빠 어딨냐고 막 찾으러 가다가 바닷가까지 나간 거예요. 바닷가 가서 이렇게 넘어졌어. 눈을 딱 떴는데 시야가 갑자기 한순간에 까만색으로 빛이 착 모아지면서 한순간에 시력을 다 잃은 거예요. 완전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알아요? 바다로 나왔는데. 그래서 막 울어 막 오빠 태아 오빠 어딨냐고. 나 무서워. 뭐 송주 오빠 태아 오빠 다 불러.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송주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정수를 찾아내죠. 근데 이제 정서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니까 태화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태화만 아니까. 막 나 이제 안 보인다고. 나 하나도 안 보여. 오빠 나 하나도 안 보여. 이런데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막 이제 돌아와가지고 발을 시켜주는데 막 송주 태화인 줄 아니까 송주 오빠한테 말하지 마. 송주 오빠한테는 말하면 안 돼. 나 송주 오빠 보고 싶다. 오빠 나 걔도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의 배려 같은 거 조금 사라진 상태인 거죠. 오빠 나 송주 오빠 보고 싶어. 송주 오빠 보고 싶다고. 나 송주 하루는 송주 얘기만 해. 근데 막 숨죽여 오는 거죠 송주는. 나 송주인데. 막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이제 그 다음날에 그러면 송주 오빠 너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송주 오빠 보러 가자 그래 정서가.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태화의 옷을 입고 송주가 송주한테 데려다 주러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나 티 안 날 수 있겠지? 이러면서 막 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카페에서 내려다 주고 이제 자기 옆 테이블에 가가지고 존나 울어. 울면서 막 가죽 잠바 벗고 태화 옷 벗고 자기 자켓 입어. 정서야 이러면서 드림 오빠 이러면 정서야 왜 날 안 봐? 이러면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별을 구하러 온 거예요. 완전히 시력이 멀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나 못 보겠다 오빠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송주가 아니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답답해? 견뎌. 옛날 드라마는 다 그래.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 정서야? 오빠 안녕 이러고 이제 송주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유리창 밖에 앉아가지고 정선 안에 얼굴 그 앞에서 울어요. 너무 슬퍼요 그 장면이. 기억이다. 그 밖에서 우는 게. 이제 한참 만에 다음날인가 눈치를 챘어요. 둘이서 정서를 돌보게 된 거예요. 결국엔 합심해서 얘를 수술을 시키게 했어요. 원래는 수술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금방 끝난지 모르겠지만 암은 없어졌대요. 근데 시력은 안 돌았지만 암세포는 없앴고 근데 막 재발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수술 자체는 잘 됐어요.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유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병실에 와. 근데 애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물을 따라줘.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웃는다? 어떡해. 이러면서 계속 웃어. 저 사이코패스. 축제야, 축제. 연기할 때 힘들었겠다. 그 와중에 이제 송주는 둘의 결혼식을 준비해요. 정서 몰래. 유리와의 결혼식 하루 전에 송주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민 회장, 그리고 태미라와 한유리,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민 회장도 글쎄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왜 불렀는지. 근데 이제 결혼 전날이기 때문에 유리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지. 그래서 태미랑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유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간 이상한 거였어.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이랬는데 결혼식 전날인데 무슨 일이라고 하겠니?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서 앉았단 말이야 다들. 이제 모두 앞에 이제 송조가 섰죠. 그 차근차근 프레스들도 모았고요. 거기서 이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가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암까지 생겼어요. 어디까지 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제 재발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사랑하겠다. 더 이상 정서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우리한테 시간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정서랑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드레스를 입고 안 보이니까 자기가 드레스를 입었는지 자기가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근데 태화 손에 이끌려서 식장으로 가고 있어요. 오빠 여기 어디야?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 곳으로.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있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고 이제 정서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식장이 숙연해져요. 태화는 이제 허사비에게 팔을 넘겨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빠? 막 이래. 아빠 여기 어디야? 이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막 이래. 이제 애비는 다시 송주에게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한정서 네 결혼식이야. 이러면 정서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막 네 결혼식이야.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전설의 신이 나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돼! 차성주!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차성주! 사람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 아시죠? 그 유명한 나 이 결혼 인정 못해! 그렇지. 그러면서 상관없는 거는 애드리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맨이 정식 약혼자야. 근데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딱 바보 만들어도 돼? 니들이 결혼을 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가가지고 여보 이러면서 말린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도 알고 있었지? 미대장 당신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대장 이제 난색을 표한다. 난처한데 이러고 있고 이 결혼 나 인정 못해요. 다 너네 다 명예훼손으로 나 고소한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태아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서면서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넌 놔줘! 유리 너도 마찬가지야. 정서 준 저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잖아. 막 이래. 5년 전 교통사고 네가 낸 거잖아. 왜 사람들 거기 이제 5년 전 사고가 있었던 걸 알고 근데 그거 낸 거를 네가 그런 거잖아. 네가 차가로 정서 치는 바람에 정서 눈까지 잃었어. 지금까지 그걸 숨긴 당신도 공범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미라가 네말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러면은 거기서 뒤에 이제 필수가 내가 있지 하면서 이제 멀리서 바로 그 식장을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오랜만이야 태미라. 저 한율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태미라의 전남편 되는 사람이고 나도 이제 애비 되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 아저씨도 이제 정서가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도운 거예요. 자기 딸이랑 전 마눌 얘기는 일인데도. 그래서 5년 전에 네가 나 찾아와서 아빠 차 끌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시체를 좀 숨겨달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데 유리가 시체 아니었어. 정말 자기가 이제 시인해버린 거죠. 하고 그래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와. 그래서 그래 정신을 잃은 정서였지. 그래서 정서가 이제 막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서 너도 알아야 돼. 왜냐면 더 끔찍한 사실을 얘는 모르니까. 온몸에 피원목이 돼서 쓰러진 널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숨겨달라고 감옥 가기 싫다고 사정을 하더라. 그리고 내 편 그치고 가버렸어. 감쪽같이 죽은 걸로 바꿔치기 해놓은 건 나도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미라가 거짓말해! 다 거짓말해! 근데 가드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사지로 근데 이제 태미랑 가드들 쌍바닥으로 때리고 카메라 뺏어서 던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사지가 들려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그때 결국에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제 집으로 경찰들이 찾아온 거죠. 이제 깜빵 가게 되는 거예요, 유리가. 그랬더니 막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룹의 며느리를 어디다 데리고 가냐고 이랬는데 유리가 갈게요 이래. 자기한테 그게 있었잖아. 나는 정서를 안 죽였는데 이 세상에서 정서를 지운 건 오빠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얘는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 어쨌든 자기가 사고를 내서 정서는 죽게 됐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서. 갈게요 이래.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로 태미라 연기가 대단한 게 유리가 경찰서 간다고 하니까 내일 결혼식인데 너 어디 가냐고. 내가 너한테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너 나한테 다 갚아준다고 했잖아. 너 그 지긋지긋하는 가난 다 잊은 거야? 근데 그 뒤에 그거 알면 가지마 유리야 뭐 이런데 그거는 또 너무 절절한 엄마 같아. 내 결혼인데 너 어디가? 너 갚아주기로 했잖아. 너 나 실망시키지 않기로 했잖아. 너 다 잊었니? 너 그 지긋지긋한 가난 다 잊었어? 유리야 그런 거 아니지? 그럼 가지마 유리야 너 그 약간 양가 감정이 있겠죠. 너 그거 알면 가지마 유리야. 이 사람한테도 그런 모성애가 있나 보죠. 그건 되게 엄마 같았어. 그래가지고 이 짧은 대사 안에서 되게 그 다음에 태미라는 정신병원에 갔죠. 진짜? 왜냐면 경찰들이 또 찾아오거든. 왜냐면 모사를
를 사들인 혐의로. 근데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도 그렇게 보내버리니까 약간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매스컴을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글로벌 그룹, 우리 딸이 글로벌 그룹의 매니저인데 제가 매스컴을 탈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 아비가 그냥 이 사람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게 돼요, 그때부터. 아무튼 신혼 생활을 시작해요. 송주 앤더 정서는. 송주는 이제 하나도 부딪힐 거 없는 일자로 쭉 뻗은 집으로 혼수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혼이니까 이제 집들이를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자. 나도 사랑하는 나나나나 노래 부르고 서서 노래 부르잖아. 원래 신혼 부부들이. 그러다 쓰러진 거예요. 정서가.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재발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하다라고 해요. 항암 등 이제 뭐 방법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의사가. 어쨌든 송주는 항암 등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나랑 같은 공기를 보고 나랑 같은 것을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자기 한쪽 눈을 주고 싶다 그래. 부부니까 이런 거 대줘. 이러는데 안 된다고. 산 사람 눈은 안 된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태화도 이제 병원에 들렸다가 송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태화도 같은 물음을 위해서 병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뭐 차성수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태화가 그럼 죽은 사람은 되겠네요. 존나 세야죠. 그리고 장기 기증 막 문서를 막 작성해. 카드를 막 몸에 품고 다녀.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쳐요. 막 아빠랑도 즐거운 시간 마장을 보내고 막 정서가 내가 죽은 건지를 모르게 나 유학 가는 걸로 하려고 막 몇 년 뒤 편지까지 써두고 막 여자친구 생긴 것처럼 크로마키 앞에서 막 외국인이랑 사진도 찍고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해요. 눈을 이렇게 막고. 각막을 주기 위함이었으니까. 근데 지정해서 주는 게 안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안 될 거야 아마. 그게 옛날 드라마입니다. 그래갖고 정서는 태화인지 모르고 결국 각막을 받아요. 그래서 송주는 태화의 부탁대로 함구를 하고요. 또 막 눈이 수술했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막 장례식도 가요. 태화 장례식 가서 정말 당신이 주신 눈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불안하지만 다시 행복해졌어요, 둘은. 근데 이제 행복해져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둘이서 막 행사도 하고 막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막 기부 같은 행사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정서가 입덧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욱 하는 거예요. 입덧이. 갑자기 구역질 하는 거예요. 우욱 해가지고 내가 혹시 임신일까? 라고 기대할 시간도 없이 다음 카트에 바로 MRI 통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서가. 뇌로 전이가 된 거예요. 하하. 아마 안암 수술 전부터 전이가 돼 있었던 것 같다. 가망이 없습니다. 막 이래. 그래서 전이가 됐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왜 살려냐고, 왜 나 살고 싶겠냐고, 어떡해. 치료 안 받는다고 막 때렸었단 말이야.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문드러질 거 아니야. 왜 안 하냐고 치료를. 정서도 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죽게 되다니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태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 살아야 돼. 그 사람이 너 눈 주고 왔으니까 너는 진짜 살아야 돼. 이랬더니 막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카페에 나간 다음에 밖에서 유리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존나 슬프지만 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은 남은 시간 존나게 슬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죽기 전에 유리를 찾아가서 용서도 하고. 어머. 과거 일로 자학하지 마. 했더니 유리가 바보 같은 기집애 이래. 정서가 못된 기집애 이래. 그러면은 한정서 미안해 막 이래. 어머. 그리고 미라한테도 가서 이 눈 태아 오빠가 준 거예요. 용서해.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둘은 마지막을 맞이하거든요. 바닷가에 누워가지고 숨을 막 이렇게 막 흡으시다가 한순간 이렇게 죽어. 이제 정서는 가요. 그 시절은 왜 이렇게 바닷가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닷가에 그랜드 피아노를 꺼내놓고 피아노를 치는 송주. 왜? 그냥 기리는 거죠. 추모하는 겁니다. 왜냐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20화 분량이에요. 근데 정말 내용이 없죠. 그냥 튀기고예요. 피아노를 치며 막을 내리는 거예요, 드라마는. 근데 그게 이제 1화의 시작이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피아노를 치면서 어떤 나라에서 헷갈리냐면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를 그 사람보다 덜 사랑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수미상관으로 둥둥둥둥. 죄송해요. 뭐 마지막까지 대사를 정확히 듣지도 않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 아주 명대사가 많은 드라마였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한정서 오빠가 있다. 한정서 그래 그렇게 웃는 거야. 그래.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았어요. 그 거지 같은 야간 목도리. 그때는 되게 센세이션했어. 뭐 그 빨간색 모자도 그렇고 토끼 달린 그런 드라마였다. 근데 너무 폭력적인 장면이 많고 너무 범죄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않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뭐 궁금할까봐 이 영상으로 내용을 그냥 숙지하셔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 그 시절 20년 전 마라마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